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어떤 사람이 주식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주식을 실패를 하더라. 이게 그냥 저희의 뇌피셜이 아니라 어니님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프로도 양성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린 판단이잖아요, 나름. 자, 똑똑한 사람은 왜 주식 투자에 실패할까? 똑똑한 사람이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족을 깔겠습니다. 모든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단어에서 인지를 하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 이건 비단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세상 이치에서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되게 많이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운동 분야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좋은데,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복받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버디님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복받은 거죠. 근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노력의 분야를 머리 쪽으로만 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식의 분야로. 네, 이게 성향 같아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똑똑하신 분들은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 결국에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력의 흐름이 자꾸 지식으로, 머리로, 그쪽이 자신이 있으니까 글로 귀결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이 지식에 대한 지적 충족이 아니라 고민하고 번뇌하고 감정을 컨트롤 해보고, 이렇게 굳이 비유하면 땀 흘리는 영역이거든요. 실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보는 영역이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게 운동 경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그거를 다 머리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특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머리로 지식으로 딱딱딱딱 뽑아내서 이거를 분류하고 이 안에서 최적화 값을 찾아서 이렇게 매매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력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실패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훈련받고 이렇게 보면은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뭐 위로도 아래로도 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제 시절 말고 제가 이제 진짜로 이제 가르치는 정도가 돼가지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양성할 때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접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임팩트가 있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끝에 가보면요, 아,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잘 돼 있고 훨씬 더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결과죠. 실제로 투자를 한다면은 지적 충족을 많이 시킨 사람이 되려고 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꾸준한 사람이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영역을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똑똑함 때문에 잘 못 이겨내더라고요. 어떤 특정 답답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머리로 일단 모든 솔루션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어떤 로직에 의한 결과값이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머리가 이해를 하고 그 수식을 계산을 해야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멈춰버리는 거죠. 사실 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세상에 나왔겠죠. 근데 그게 만들어질 수 없는 영역이라서 못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저는 그 노력이 몇 배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는 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똑똑한 사람들은요, 주식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로 이제 가잖아요.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거는 내가 주식을 잘못 산 거다. 왜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주식을 잘하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겪는 상황이. 네. 그러니 이제 그 마이너스를 안 맞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계속 논리적인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산 지점이 거기가 맞았던가, 내가 손절을 하는 타이밍을 어디서 놓쳤는가, 막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주식이란 거는 그런 상황에서 언니님이 자주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의 대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을 감내하고 이러나 저러나, 한마디로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올바른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 어느 지점에서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계속된 행동이 그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건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으로 계속 뛰어드는 거죠.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식의. 네. 이거 하나의 예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 좀 많이 보게 되죠. 네. 이게 진짜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 시합에, 만약에 축구 시합에 뛰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축구에 룰이 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때때로는 원치 않는 반칙이 나오거든요. 상대방 선수가 그냥 반칙을 하면 반칙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 몰래 반칙을 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때 순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에 가까운 거죠. 부상당하지 않고 그걸 피해가고.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사실 머리 쪽보다 몸이 더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똑똑하신 분들은 많이 약해요. 왜냐면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가 머리에 있으니까 훈련의 정도가, 균형으로 말하게 되면은 머리는 엄청나게 뛰어나서 훈련이 된 반면에 그걸 시행하는 자신의 몸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근데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이 몸의 훈련을 성실히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정말로 어떤 분야든 성공을 하시죠. 안타까운 거는 대다수의 똑똑하신 분들은 머리로 균형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몸의 훈련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의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시간이라는 거랑도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똑똑할수록 이제 사고가 되게 빠르고, 머리로 해결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머리의 영역은 정말 순간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죠. 똑똑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맞아요. 예를 들면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 가능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 3년 동안 수능 공부하는 거를 1년 안에 단축해서, 또는 6개월 안에 단축해서 지적인 공부를, 지식 공부를, 아니면 고시 준비하는 거, 남들보다 훨씬 더 단축해서 그 시간 안에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거, 이런 분야는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똑똑한 분들은 순간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또 믿고 있으니까, 뭐 1년 이런 것도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평론가나 비평가나 아니면은 이런 논문을 내는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로 축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프타임 뛰기 힘들죠. 축구 선수로. 아마 체력이 안 될걸요? 절대 못 뛸 겁니다.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그 영역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리 근육이, 아니면 자신의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체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론적인 책을 판다고 해서 자신의 체력이 늘까? 절대 안 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뭘까? 라고 하게 되면 당장 운동장 뛰어야죠. 주식 투자는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운동장부터. 플레이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가장 큰 착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똑똑하니까 내 감정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단정해서 생각을 하는데, 뚜껑 열어서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 훨씬 더 못합니다. 왜냐면은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한테 인색하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못했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멘탈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안 됐는데 매수를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감정의 굴레에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변하는 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죠. 되게 합리화를 되게 잘 시키고 스스로에게. 맞아요. 그러면서 완전 길이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경우도 뭐 실제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러니한 거는, 저도 라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 전에, 저도 완전 어렸을 때 이 분야를 처음 선택하고 이럴 때는 막연하게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증권 이런 쪽, 애널리스트 이런 쪽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래, 되게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래, 이런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이 길로 깊게 들어오고 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 일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우직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분야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우직함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뚝심, 꾸준함, 이런 거 다 내포하는 말이죠. 이게 언니님이 되게 우직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언니님이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막 20년 동안 투자를 했고 막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요. 진짜 사실 이거는 좀 이 영역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영역으로 되는 방향으로 좀 주식의 경력을 좀 쌓다 보면 저는 이제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본인이 그 머리의 영역에서 주식을 이제 탐구하는 분들은 이 말이 되게 멍멍이 소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얼마 전에 카페에, 주식비더 공유 카페에 회원 한 분께서, 저희 클럽 회원이거든요, 클럽 회원 한 분께서 카페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거 뭐 약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그 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제 빌드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저희 회원 한 분께서 이 카페에다가,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으니까 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될 거고요, 글을 쓰셨는데 한번 그냥 쭉 읽어 볼까요? 네. 자, 빌드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꾸준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무지에서 노인 양치기를 만났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양치기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청년은 가까이 가보았다. 양치기는 자루에서 도토리를 꺼내 고른 후 바닥에 구멍을 내어 도토리를 황무지에 심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양치기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막에 왜 도토리를 심나요? 그러자 양치기는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가니 땅을 살려보려 한다라는 말과 함께 작업을 이어갔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양치기의 이런 행동이 어리석게 보였다.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찾은 사막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자라 있었고 찾아갈 때마다 묘목들이 숲을 만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땐 사막은 숲으로 바뀌었고 물도 흐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양치기는 성실했고 그 성실함은 내가 알고 있던 노력하고는 달랐다.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꿈을 위해 하루 9시간, 10시간씩 열심히 했었을까? 하지만 양치기는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으로 도토리를 심었다. 양들이 놀고 있을 때 짬짬이 시간을 내어 도토리를 심었다. 양치기가 나무 심기에 투자한 시간은 하루 고작 한 2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결과를 바꾸어 놓았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성공 비결은 꾸준함이었다. 꾸준함이 참나무 1만 그루를 만들었고 결국 사막을 숲으로 바꾸어 놓았다. 빠른 시대에 새롭고 기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한 두 번 해보고 안 된다 좌절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꾸준히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임계점이 넘어가면 빠른 판단이 가능해진다. 꾸준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고 무기인 셈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공유드린 이유가, 저도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고 싶었어요. 한번 소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년은 똑똑한 청년입니다. 양치기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청년은 이러한 양치기가 너무너무 부럽고
이 양치기의 이러한 기술 또는 능력을 배우고 싶어서 양치기한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청년은 이제 양치기의 이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속으로 계획을 세우죠. 양치기 스승은 한두 시간씩 1년, 2년, 3년 또는 5년, 10년을 했어? 근데 나는 그 시간은 너무 길어. 나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열심히 해서 양치기 스승이 하루에 1시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해가지고 양치기 스승이 10년 동안 만든 것을 나는 1년 안에 흡수하겠어 라고 스케줄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이 똑똑한 청년은 더 이상 그 숲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떠난 거죠. 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완성짓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똑똑한 청년들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를 현실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제 옆 사람도 그런 거를 봤고 제가 가르치면서도 봤고 제 윗사람도 그런 거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양치기 스승은 진짜로 멍청한 사람일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양치기 스승이 이 똑똑한 청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청년이 자신이 양치기 스승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게 주식 투자에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을 떠나서 막 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이제 한 2, 3개월 한 사람이 막 5년, 10년 한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왜 가르칠까를 생각해보면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네, 저도 항상 겪어왔던 일이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똑똑한 청년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똑똑한 청년은 양치기의 능력을 흡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양치기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에 준하는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사막에 도토리를 심어? 뭐 좋은 땅에다가 심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똑똑함의 함정에 빠진 게 양치기 스승은 하루 1시간씩 1년, 2년, 3년을 했는데 나는 양치기 스승은 하루에 1시간씩 했으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더 짧게 할 거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이미 똑똑함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양치기 스승은 과연 그거를 훈련할 때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숲을 만든 사람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1시간씩 훨씬 더 긴 시간을 투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야만 하니까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똑똑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야만 하니까 이거를 납득 못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그걸 뒤집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도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 이유는 똑똑하다 아니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직함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힘을 아껴두세요. 시간은 어차피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수익은 창출하세요. 주식 투자의 그래도 좋은 점은, 장점은 완성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훈련을 하면서도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 수익 계속 챙겨가면서 시간은 계속 내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성장하세요.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시행할 수 있으려면 우직함은 필수인 것 같아요. 오늘 좀 가벼운 이야기로 했지만 되게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지 않나요? 저희는 알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네. 그리고 여기 회원님도 여기 와서 이렇게 글 되게 잘 쓰시네. 근데 이거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이 쓰시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적은 이유는 정말 그만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셨겠죠. 뭐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 문제인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경험하지 못한 자와 경험한 자의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서로가 너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험한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상식을 알아내는 게 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에서 저는 이 글 보면서 이 문장에 진짜 정말 무한 공감과 소름 돋았던 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막에 왜 도토리를 심나요? 너무나도 똑똑한 청년다운 질문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어, 본인이. 네. 일단 그거 정해놨고, 정해놓고 질문해요, 그죠? 네. 그리고 사막이란 것도 딱 이렇게 했고, 왜? 도토리를, 이 모든 게 너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치기 스승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막이지만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던 초원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도토리를 심는 이유는 사과나 다른 게 아니라 도토리를 심는 이유는 도토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저는 똑똑한 청년을 완벽하게 대변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직한 사람은 저 질문을 참습니다. 일단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일단 심어요. 심고 1년 2년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도토리를 심고서 싹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곳이 과거에는 사막이 아니었나요? 아니면은 사막에서 도토리가 자랄 수 있는 원리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서 나온 궁금함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하기 전에. 네, 맞아요. 머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행동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거. 그리고 제가 그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저도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어보면서 살아봤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서 느껴본 약점을 스스로도 인정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버디님도 똑똑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 첫 분기가 일단 해보면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틀이 깨지는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또 비슷하게 또 실행을 하면서 질문의 결을 바꿔 나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저나 원희님은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정말 넓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구나. 나의 똑똑함은 그냥 평민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데까지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자가 판단한 나 혼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똑똑한 사람, 이거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히려 나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구나. 저는 이거를 정말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훈련 시작할 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똑똑한 사람이 왜 주식에 실패하는가라는 이제 다소 발칙할 수 있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좀 약간 그런 자만의 단계에 있었다, 혹은 나는 똑똑해서 이 청년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주식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이 저희 클럽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 오시면은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언니님을 멘토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선배, 동료들이 되게 많아요. 수백 명이 있고, 이제 저희가 목표한 전체 회원이 다 차가는데 그 수의 규모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하고 있고 비슷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100명, 200명일 때랑은 정말 또 차원이 다르게 많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클럽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클럽이 이제 그 목표한 정원이 다 차가기 때문에 기존 회원분들이 나가야지 가입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 갈 것 같아요. 그런 변화의 기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기 전에 지금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을 때 서둘러서 가입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럽은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거기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입 공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뭐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